장동민이 보란듯이 백종원한테 배운 대로 했다가 백종원이 개망신을 당했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백종원이 백햄을 스팸보다 비싸게 팔다가 고발만 21건 당하고 있다고 하잖아. 백종원이 왜 통조림햄 하나로 이렇게 욕을 먹는지 7가지 이유로 나눠서 설명해줄게. 첫 번째, 페인트 바른 바베큐를 판매한 백종원. 백종원이 식품조리 도구 생산 허가도 받지 않은 허름한 철공소에서 바베큐 기계를 만들었잖아. 그런데 백종원이 바베큐 기계를 만들 때 이 페인트를 사용했대. 그래서 바베큐한 고기에 하얀색 페인트 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 10억 잃을까봐 올린 사과문. 백종원이 사과문을 뒤늦게 올리긴 했잖아. 그런데 이 사과문이 남원 춘향제 홍보 기사가 일제히 올라온 후로 업로드된 거래. 백종원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본코리아가 남원 춘향제를 강행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한 네티즌이 저 춘향제가 2년간 10억짜리임. 과 같은 댓글을 달기도 했었지. 세 번째, 자기만 생각하는 백종원의 이기적인 컨설팅.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돈가스집을 갔었는데 가격을 보자마자 착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가격은 여사장님, 남사장님 두 분이서 정한 거냐고 물어봤어. 그러자 여사장님이 가격 가지고 1년을 넘게 전쟁 중이라고 대답했지. 2년 전에 등심카츠를 6,500원에 팔기 시작했는데 500원 올리는데 1년 넘게 걸렸대. 여사장님 말로는 남사장님이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하는 걸 반대했다고 했거든. 그런데 백종원이 엄지척을 날리면서 남사장님 보고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백종원만은 자기 편일 줄 알았다는 말을 하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 그러자 백종원이 경제 원리예요. 진짜로 제 말을 믿어보세요. 라고 했었지. 그래놓고 자기는 토마토 계란말이를 16,000원, 계란 후라이를 11,000원, 계란말이를 14,000원, 계란찜을 11,000원에 팔고 있었잖아. 게다가 이 돈가스집 사장님은 맛집으로 소문나서 줄 서서 먹는 연돈 사장님인데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대. 그래서 분명히 백종원이 자기 말만 믿어보라고 했는데 연돈 사장님은 도대체 무슨 죄냐 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더라고. 네 번째, 본인이 잘못 이해해놓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백종원. 백종원이 김치찌개 집에 가서 짤라에 쓰는 부위에 대해 물어봤어. 사장님이 사용하는 부위가 소의 위인 양과 홍창임을 설명하면서 홍창, 양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백종원은 소의 첫 번째 위인 양이 없다라고 이해를 한 거야. 백종원이 그렇게 비싼 부위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투덜댔고 소위 중에 양이 제일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홍창 양이 없다라는 뜻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차 설명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이 나한테 고기 부위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냐면서 자기가 백종원이라는 말을 강조했지. 백종원은 이렇게 남한테는 엄격한 모습을 보였으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어땠는지 알아? 백종원이 돼지고기 요리를 하던 중에 김구라가 한 근에 600g이라고 알려주니까 500g이 아니냐고 반문했었지. 그래서 제작진이 돼지고기 한 근에 600g이 맞다고 알려준 적이 있어. 그래놓고 모르는 게 아니라 헷갈렸다. 나 정도 위치가 되면 시장에 잘 안 간다고 했었지. 다섯 번째, 컨설팅 중 거짓말로 사장님을 꼽준 백종원.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서 자기 자신을 초밥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초밥집 사장님을 솔루션한 날이었어. 백종원이 그 사장님이 해준 광어를 먹다가 갑자기 입안에 있던 걸 뱉어버린 거야. 그러더니 초밥 대통령은 당분간 사임하라고 꼽을 주고 나서 광어에 힘줄이 약하게 끊어 안 씹혀서 뱉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 한 네티즌이 이 방송을 보고 양식 20년, 일식 8년입니다. 광어 초밥 힘줄? 초보자가 오롯이 하다 뼈를 남긴다면 그날 문 닫고 그 손님을 위해 풀 서비스한다는 각오로 운영합니다. 잔뼈도 아니고 광어 힘줄이 입에 씹힌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사기꾼을 넘어 무례한이네요. 일식 9년이 전문가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광어만 3,000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 여섯 번째,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내로남불 솔루션.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솔루션 중에 냉장 보관된 닭을 보고 절대로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거야. 밀폐가 안 된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음식에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크대. 하지만 백종원은 바비큐하던 고기를 비닐에 싸서 놔두기도 했고 바비큐용 고기가 뜨거운 트럭 위에 올려진 채 운반되기도 했어. 그래서 한 네티즌이 닭을 상온에 박스 보관하는 백종원과 닭을 냉장 보관하는 골목식당 출연자 중에서 누가 더 빌런이냐는 댓글을 달기도 했었지. 일곱 번째, 지자체 예산 8억으로 주방기기 및 집기류를 대리 구매한 백종원. 예산시 의회 중에 예산군 기획실장 이덕효가 이런 말을 했어. 앞에 저희가 별도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조리교육장하고 청년 카페 교육장 물품 세부 목록이라고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러자 홍원표 의원이 받은 게 없다고 했었지. 군산시 의회 회의록에서는 군산시의회 이현화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 문화파크가 그 당시에도 문화파크로 진행을 하라고 예산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게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 금액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억이 또 올라왔을까요? 그러자 도시재생과장 김진현이 뭐 요리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도구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비용을 자산 취득비로 세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자 이현화 의원이 더본코리아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라고 말하며 따졌고
도시재생과장이 맞다고 대답을 했어. 그 뒤에 이현아 의원이 그리고 더본코리아 시설도 해주죠? 라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이 그렇다고 수긍을 하더라고. 그 대답을 듣자 이현아 의원이 필터, 하이믹스, 믹서기, 커피 재료, 제빙기, 타공팬, 발효 나무판, 밀대, 쿠크칼, 그릴팬, 믹싱볼, 굵은 채망, 밀가루를 터는 것까지 있었고 이 예산이 8억이나 들었다며 이게 적정한 예산인 것 같냐고 물었어. 그러자 도시재생과장이 어쨌든 외식산업개발원 유치를 했으니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이번엔 이현아 의원이 자산 취득을 하고 나서 유리장 관리, 채망 관리, 거름망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어. 도시재생과장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현아 의원이 외식산업개발을 한 게 아니라 더본코리아를 위한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준 것 같다는 일침을 날렸지. 그리고 더본코리아와 군산시가 작성한 양해각서에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었대. 본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살려서 2년 계약서를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백종원과 정치인들이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지. 백종원이 이런 행보를 보여놓고 경쟁업체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장 원리를 따라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도 돼야 한다. 시장보다 너무 포화 상태다. 백종원이 인성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실력까지 모자란 장면들은 장동민과 백종원이 함께 출연한 장면을 보면 더 알 수 있어. 장동민이랑 백종원이 집밥 백선생이란 방송을 같이 찍은 적이 있거든. 역시나 백종원이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장동민한테도 민망하게 핀잔을 줬더라고. 이날 백종원이 된장에 색이랑 맛이 관계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했었어. 그래서 장동민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니까 백종원이 코웃음을 치면서 먹어보면 안다고 했지. 장동민이 그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된장을 찍어 먹어보려고 했는데 백종원이 어디에다 손가락을 대냐고 짜증을 냈어. 그러자 장동민이 새끼손가락을 든 채로 맛 변하지 말자는 약속을 한 거라는 농담을 하더라고. 다른 멤버들은 그 멘트를 듣자마자 빵 터졌는데 백종원은 시끄럽다는 말만 반복했지.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이 장동민은 인성도 타고났음. 멋짐 백종원 시끄러. 이 조라라는 것 보소. 백종원은 장동민한테 왜 말을 졌다구로 함. 백종원도 은근히 자기 이상으로 웃기고 방송 주도하는 사람 경계함. 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 게다가 백종원이 장동민한테 짜장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춘장을 맨 마지막에 넣겠다는 거야. 돼지고기를 볶다가 간장을 가장자리에 둘러준 다음 굴소스를 반컵 넣으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춘장을 넣고 볶으라고 했지. 근데 이 레시피대로 짜장면을 만든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춘장 따로 볶지 않고 하는 것 따라했다가 짜장 소스 한 냄비 쓰레기통 갔어요. 이 네티즌뿐만 아니라 장동민도 백종원이 가르쳐준 대로 짜장면을 만들었다가 망했었어. 장동민이 딸이랑 같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는데 백종원한테 배운 대로 짜장면을 요리한다고 하더라고. 장동민이 수타면을 만들기 시작하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패널들이 짜장면 만드는 게 장인들만 가능한 고급 기술이라 가능할까 걱정했었지. 심지어 백종원 와이프인 소유진이 짜장면을 만들면 진짜 인정이라고 했었거든. 예상대로 장동민이 만든 수타면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서 반죽이 되지 않았어. 패널들도 누구 놀리는 거 아니냐, 반죽이 안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자 장동민이 수타면이 아니라 우설을 준비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었지. 사실 면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글루텐을 정량보다 100배 많이 넣어서 그렇대. 도저히 면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짜장면을 만든 거야. 장동민이 딸이 배고플까봐 자기는 안 먹어보고 얼른 짜장면을 먹여줬었지. 그런데 장동민의 딸이 바로 짜장면을 뱉어버리더니 너무 질기다고 이야기해버렸어. 그런데 장동민의 딸은 밀가루도 손에 찍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던 애여서 장동민이 믿기지 않는지 얼른 짜장면을 먹어봤지. 이 당시에 장동민이 수타면 가지고 끙끙대느라 거의 아사 직전이었대. 하지만 면이 끊기지 않아서 장동민이 결국 젓가락을 놓고는 아빠도 너무 질기다 라고 했어. 그대로 짜장면을 든 채로 싱크대 쪽으로 가지고 가서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장동민이 뭐라 했는지 알아? 면이 무슨 고무줄 같다고 하면서 이거 면으로 지우 머리 묶을까? 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자 소유진이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고 장동민이 딸한테 아빠가 맛있게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고 했어. 이런 장면들 때문에 장동민이 보란듯이 백종원한테 배운 대로 했다가 백종원이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